치수기입 명령어는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선 관련, 원 관련, 각도, 빠른 치수, 원점 치수, 기타, 공차, 그 다음 지시선,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이것 말고도 얘네들을 제어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게 또 대략 50개 더 있어요. 그래서 치수는 급하게 안 나가고 조금씩 나눠서 나갈 겁니다. 한 번에 필요한 내용들 나가고 시간이 남으면 그 남는 시간들은 과제물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로잉 명령어를 제가 설명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선 관련, 원 관련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치수도 선 관련, 원 관련, 그 다음에 각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 빠른 치수라고 적어놨는데 얘네들까지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렉탱을 그릴 겁니다. 렉탱글 골뱅이 20,20 20,20짜리 사각형을 그렸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대각선으로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요 복사를 이렇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명령어 쓰기에는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어논테이트라고 하는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번 홈 탭, 그 다음에 인서트 탭을 눌러서 블록을 썼습니다. 어논테이트 탭에 글씨 쓰기가 여기 있고요. 치수 기입과 지시선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 있는 내용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명령어 쓰는 것보다 여기 있는 내용 쓰시는 게 편하고요. 더 빠릅니다. 자, 디멘전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명령어들이 여기 다 나와요. 그 중에 여기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제가 써놨던 명령어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이너, 얼라인, 앵귤러, 그 다음 아크랭스, 라디어스, 다이아메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과 원과 각도에 관련된 치수가 여기 있는 거죠. 자, 라이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수를 기입한다는 건 이렇게 들어갑니다. 치수 명령어를 실행하면 CAD가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 퍼스트 익스텐션 라인. 첫 번째 보조선 원점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퍼스트 익스텐션 라인. 첫 번째 보조선의 오리진 원점. 자, 마우스를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CAD가 다시 물어봅니다. 세컨드 익스텐션 라인. 두 번째 보조선의 오리진 원점. 두 번째 점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디멘전 라인 로케이션. 치수선의 위치를 물어봅니다. 치수선의 위치를 땅 찍으면 이와 같이 치수선이 들어갑니다. 보시면 첫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치수 보조선, 그 다음에 치수선과 치수 문자와 화살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라이너, 그러니까 CAD가 물어봐요. 퍼스트 익스텐션 라인 오리진 오아 또는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해 달랍니다. 그냥 엔터. 그 다음에 객체를 누르면 치수가 이와 같이 뽑혀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끝점이 첫 번째 점이 됩니다. 첫 번째 보조선이 되고 좀 멀리 있는 쪽이 두 번째 보조선이 됩니다. 자, 라이너 대각선으로 클릭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우스의 방향으로 이렇게 수평과 수직이 나옵니다. 대각선으로 클릭했을지라도 자, 보세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단 말이죠. 라이너 대각선으로 클릭해도
마우스의 방향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됩니다. 수평 또는 수직으로 치수를 넣을 수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엔터, 그 다음에 그냥 객체를 끄집어내도 선택해도 수평, 수직으로 치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치수는요, 일단은 이렇게 점 2개를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옵션이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이 중에 3개를 딱 자릅니다. m텍스트와 텍스트는 문자에 관련된 거고, 문자예요. 한 줄 쓰기와 여러 줄 쓰기고, 앵글은 문자를 회전시킨다는 뜻입니다. 호리젠탈, 버티컬, 로테이트는 치수선의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평을 쓸 거냐, 수직을 쓸 거냐, 아니면 회전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자, 먼저 호리젠탈이요. 그러면 마우스를 아무리 움직여도 수평으로만 써집니다. 다시 볼까요? 이번엔 버티컬이요. 그러면 치수가 수직으로만 나오게 됩니다. 수평으로 안 나와요. 즉, 치수선의 방향을 이와 같이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로테이트가 있습니다. 로테이트. 로테이트는 회전이란 뜻이죠. 45도. 그러면 내가 지정한 각도만큼 치수선을 이와 같이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라이너. 텍스트는 문자를 쓴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두 지점 간의 거리 값이 나오는데 m텍스트는 여러 줄 쓰기가 되는 거고 텍스트는 한 줄 쓰기가 되는 겁니다. 자, m텍스트 그러면 이와 같이 내용이 나오고 여기다가 여러 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 줄을 이와 같이 써봤습니다. 심지어 위치 이동 가능하고 클릭해 봤습니다. 다시 봅니다. 이번엔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는 한 줄 쓰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상에서 쓰는 게 아니고 커맨드 라인에서 씁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한 줄만 쓰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근데 내용을 수정하고 싶어요. 내용을 수정하고 싶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글씨 쓸 때 배웠던 에디트 명령어 있죠? 네, 에디트 명령어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용 수정 가능합니다. 자, 내용이 이와 같이 수정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내용 수정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내용 수정이고 내가 원하는 건 이 두 선 간의 거리를 다시 나타나게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문자를 쓰면 됩니다. 요 두 개의 문자를 쓰면 길이 값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보세요. 열고 닫고 숫자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에 블록으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열고 닫고 자동으로 이게 바뀌어요. 자, 온라인 치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 온라인 치수는요, 기울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치수 기입을 하는 겁니다.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 기입이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트림으로 잘라냈어요. 그러면 이 선의 각도는 몇 도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라이너의 로테이트를 가지고는 이걸 알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두 점을 클릭하면 되기는 하겠지만 근데 이건 불편해요. 어떻게 쓰냐면 온라인에 쓰면 됩니다. 그냥
클릭하면 돼요. 온라인 그냥 클릭하면 치수가 나옵니다. 온라인 치수는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치수 기입하는, 즉 라이너의 로테이트 부분을 보강해주는 치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수평, 수직 똑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두 점 간의 위치가 다르게 되면 기울어진 부분으로 이와 같이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온라인에 있는 내용은 라이너와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는 앵귤러입니다. 앵귤러는 각도에 대한 치수입니다. 선을 두 개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선을 두 개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끄집어 보면 이렇게 네 개의 방향으로 치수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실까요? 자, 앵귤러를 이용해서 치수를 기입했는데요. 보니까 소수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라인을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각도가 안 나오도록. 근데 소수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소수점이 나오지 말라고 해놨거든요. 자, 보세요. 디멘전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여기다가는 안 적어놨는데 딤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치수 환경 설정입니다. 단축키는 D예요. D 누르고 엔터 치면 딤 스타일 들어가요. 또한 여기 디멘전에 보면 여기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얘 누르셔도 됩니다.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현재 작업하는 디멘전은 얘고요. 모디파이로 들어갑니다. 모디파이. 그러면 여기 프라이머리 유니트. 라이너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에 대한 심볼의 내로 화살촉에 대한 내용, 문자에 대한 내용, 축척과 자리 맞춤, 바로 여기 단위입니다.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앵귤러가 있고요. 여기 프리시즌이 소수점이 아예 없네요. 소수점이 아예 없어요. 여기 소수점 두 자리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각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수점이 나옵니다. 각도에 대해서 소수점이 나오고요. 하나 더요. 자,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면 여기 트레일링이라고 하는 이 값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소수점이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소수점 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요 트레일링까지 프리시즌에 트레일링까지 바꾸시고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소수점이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옵니다. 한번 바꿔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각도를 이렇게 넣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넣고 싶습니다. 앵귤러 그냥 엔터 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점, 첫 번째 각도, 그 다음 두 번째 각도, 그리고 움직여 보면 이렇게 각도가 전체 각도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파이 기호가 나와야 되는데 기호가 안 나오죠. 왜 에러가 났을까요? 이거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문자를 쓸 때 반드시 주의하세요 라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스타일에서 첫 번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쓰세요. 아니, 고딕체 쓰세요. 두 번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쓰세요. 세 번째, 특수문자 나오는 거 쓰세요 그랬죠. 그래서 제일 잘 맞는 게 굴림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굴림체예요. 이거 굴림체로 바꿔보세요. 특수문자 해결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크랭스인데요. 아크랭스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요. 얘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이 치수가 문제가 돼요. KS는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하라고 안 가르칩니다. 얘가 잘못된 치수 기입 방법이에요. 요게 ISO 표준입니다. KS 표준이 아니고 ISO 표준이에요.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자, 디멘전 모디파이. 자, 피트로 넘어가 볼까요? 자, 피트에 바로 요 부분. 요거 에로우로 바꿔주세요. 화살촉 먼저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KS 표준이에요. 이게 KS 표준입니다. 바깥쪽으로 안 나가는 게 옳아요. 원이 너무 작으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도 크네. 원이 작으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원이 치수가 충분히 들어가면 파이 기호는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라디어스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안으로 넣을 수 있으면 안으로 넣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비로소 이렇게 바깥으로 빼는 겁니다. 도저히 못 집어넣겠다. 안에다 도저히 못 집어넣겠다 라고 할 때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이게 옳아요.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한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옵셋 10mm 네.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냈습니다. 호죠? 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아크랭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가 아크랭스입니다. 아크랭스가 호의 둘레를 말합니다. 호 둘레의 길이, 이걸 아크랭스라고 합니다.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현의 길이, 호의 길이. 기억나실 거예요. 언제 썼냐면 바로 여기서 썼습니다. 아크에 보시면 여기 아크 랭스 나오잖아요. 얘가 현의 길이.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아크 랭스는 호의 길입니다. 즉 원 둘레의 길입니다. 그럼 현의 길이는 어떻게 따지냐면 얼라인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얼라인으로 체크하시면 현의 길이, 호의 길이.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호가 이렇게 길어요. 거의 수평처럼 생겼습니다. 반지름을 넣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어떻게 되나요? 중심이 저 아래 있죠. 이런 경우 못 써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여기다가 다른 도면도 그려야 되는데 이런 못 써요. 그리고 심지어 도면 바깥으로 중심선이 나가버리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이런 경우 못 씁니다.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 조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그가 당겨오다란 뜻입니다. 중심선 당기기란 뜻이에요. 자, 보시죠. 조그를 실행한 다음 커맨드를 보시면 커맨드에 아크나 호를 선택해 달랍니다.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캐드가 다시 물어봐요.
센터 로케이션 오버리드. 중심선의 위치를 재정의해 주세요. 자, 중심선의 위치가 저 아래에 있지만 제가 여기다 재정의했습니다. 자,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해 달라고 하네요. 그 다음 조그 라인의 위치를 정의해 달랍니다. 번개 표시, 이렇게 치수 기입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조그예요. 선택하고 중심선을 재정의하고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 조그 라인의 위치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중심선이 지금처럼 너무 멀리 있으면 설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설계자는 임의로 중심선을 이와 같이 당겨올 수 있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도면에 안 들어가요. 내가 임의대로 여기다 중심선을 당겨왔습니다. 그냥 여기가 진짜 중심선은 아니고 저 아래 어딘가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걸 도면상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과제물을 좀 볼까요? 자, 과제물이죠. 아래로 조금만 내려봅시다. 여기 있네요. 조그 사용한 예죠. 여기만 있을까요? 자, 조금 더 내려보죠. 자, 여기요. 조그 들어가 있죠. 하나 더 내려볼까요? 여기. 군데군데 이렇게 조그를 사용했습니다. 중심선이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너무 먼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용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하나 그려보고 치수 기입도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dim 조그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명령을 실행하면 디멘전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치수를 먼저 이렇게 선택해요. 그 다음에 조그선, 즉 이렇게 조그선이 들어가야 할 위치를 지정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커서를 치수선 위에다 놓게 되면 오스냅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럼 오스냅 있는 이 자리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커서가 있는 이 자리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스냅 때문에 오스냅이 있는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돼요. 보세요. 중간으로 가버렸죠? 다시 봅니다. 선택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건너뛰세요. 자, 어떤가요? 옮겨가는 거 맞습니까? 다시 보세요. dim 조그라인 치수선 선택하고 오스냅이 없는 곳으로 커서를 뺍니다. 그리고 조그가 생기고자 할 위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와 같이 조그가 생성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단독으로는 못하지만 이제 옆에 누군가 같이 있어서 써야 되는 치수들이 있습니다.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이라는 치수입니다. 이 두 개예요. 얘네들은 단독으로 치수 기입을 못합니다. 어딘가에 치수가 있어야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라이너로 이렇게 하나를 그렸습니다. 컨티뉴는 연속 치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치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걸 컨티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컨티뉴는 두 번째 보조선을 기준으로 해서 치수가 연달아 뽑혀 나갑니다. 만약에 컨티뉴를 쓰지 않는다면 치수를 이렇게 기입해야 돼요. 라이너 점 두 개 클릭하고 위치 지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제 그러나 컨티뉴를 이용한다면 간단합니다. 그냥 치수선이 이렇게 뽑혀 나와요. 조건은 두 번째 보조선에서 치수가 뽑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라이너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보조선을 여기로 했죠. 그러니까 컨티뉴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엔터 치고 치수 보조선을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이번엔 제가 내용을 지웠어요. 하나 놔두고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컨티뉴를 했는데 마지막 치수를 제가 지웠잖아요. 캐드가 못 찾는 겁니다. 다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지정해 주면 그냥 쉽게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베이스 라인입니다. 베이스 라인은요, 이렇게 들어가는 치수 기입을 말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베이스 라인은 치수 기입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치수가 점점 이렇게 멀리 뻗어나가는 것. 이걸 베이스 라인이라고 합니다. 기준선 치수예요. 컨티뉴어스는 연속 치수라고 하고 베이스 라인은 기준선이라고 합니다. 선 하나가 기준이 돼서 치수선이 뻗어나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 라인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이 기준이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첫 번째를 왼쪽으로 찍고 두 번째를 오른쪽으로 찍었습니다. 그 다음 베이스 라인. 자,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해서 치수선이 쭉 뻗어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 첫 번째 치수선이 기준인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그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좌우가 바뀌었죠. 어떤가요? 좌우가 바뀐 거 보이시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엔터. 그 다음 치수 보조선을 다시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치수선을 넣을 수 있고요. 다시요. 제가 이렇게 지웠습니다. 캐드가 잃어버린 거죠. 마지막 치수선을 캐드가 내가 지웠으니 캐드가 못 찾는 겁니다. 그냥 치수 보조선 여러분들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격이 너무 좁다는 거죠. 이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치수를 넣기 전에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치수가 기입되었을 때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후자부터 보죠. 바로 여기 딤 조그라인 왼쪽에 보시면 여기 딤 스페이스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쳤습니다. 이 딤 스페이스는 이미 기록된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딤 스페이스 라인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 베이스 라인을 클릭합니다. 기준이 되는 치수를 클릭하고 이때 엔터를 안 누릅니다. 그냥 나머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캐드가 얼마인지 간격을 물어봅니다. 제가 7이라고 했습니다. 엔터. 간격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치수 기입을 하기 전에 간격을 미리 조절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쓰는 건 딤 스타일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딤 스타일. 어디로 가냐면 모디파이를 누르시고 라인 탭으로 갑니다. 이 라인 탭. 라인 탭에 보면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이라고 있습니다. 베이스 라인의 간격 여기 있습니다. 베이스 라인의 간격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7mm로 제가 조절해 놨습니다. 보통 이 값이 작게는 6mm에서 크게는 한 10mm 정도 써요. 자, 오케이. 그러면 베이스 라인을 다시 조절해 볼까요? 어떤가요? 지금은 넓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치수 기입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라인, 컨티뉴, 다시 라인. 자, 어떻게 되나요? 치수선이 겹쳤죠. 이렇게 치수선이 종종 겹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럴 땐 두 번 해야 돼요. 이럴 땐 두 번 해야 됩니다. 그 왼편에 있는 바로 위에 딤 브레이크입니다. 치수선 끊기예요. 선택하고 끊어질 치수 선택합니다. 아이고, 거꾸로 샜네요. 다시요. 선택하고 통과할 거. 다시요. 선택하고 통과할 거. 끊어지는 거 맞습니까? 네. 끊어질 거 선택하고 통과할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오디네이트는 금형에서 사용하는 치수예요. 자, 그래서 절대좌표를 이용합니다. 오디네이트 그리고 위치를 클릭하면 치수선이 이렇게 뽑혀 나옵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이렇게 뽑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부족하면 이런 식으로도 뽑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점의 좌표는 x가 20이고 y가 10입니다. 이 점의 좌표는 x가 40이고 y가 20입니다. 라고 절대좌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렵진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뿔로 보시면 됩니다. 원뿔을 옆으로 이렇게 뉘어 놓은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테이퍼라고 합니다. TAPER, 테이퍼라고 해요. 요즘 경제 용어 중에도 테이퍼라는 말이 나와요. 이쪽은 크고 이쪽은 좁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트래픽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걸 테이퍼라고 하는데,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한쪽은 좁고 한쪽은 큰 이렇게 생긴 가공물을 테이퍼 가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가공한 경우를 말해요. 이런 경우 테이퍼 가공진 부분은 바로 오빌크라고 하는 치수로
넣게 됩니다. 이렇게요. 오빌크 치수를 넣게 되면 치수선이 약 일정 각도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로테이트하고는 다른 게, 로테이트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얘는 오빌크입니다. 기울기라는 뜻이에요. 치수선을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 놓는, 기울여서 치수 기입할 때 사용하는 게 오빌크입니다. 이건 주로 기계 쪽에서 사용하는 치수 기입법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 오빌크 왼쪽에 보면 여기 동그라미에 이렇게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 센터 마크입니다. 중심선 마킹 명령어예요. 얘를 누른 다음 원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중심선이 마킹이 됩니다. 중심선 마크 명령어입니다. 얘가 중심선 마킹 명령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몇 밀리일까요? 요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역시 딤 스타일입니다. 딤 스타일을 들어가시면, 자, 화살 쪽으로 들어갑니다. 심볼의 네로, 바로 이 부분. 마킹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마크와 라이너가 있고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마크의 길이 2.5mm, 라이너의 길이 2.5mm. 무슨 얘기냐면 중심에서부터 2.5mm 선을 그리세요, 이런 뜻입니다. 중심에서부터 2.5mm 선을 그리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5mm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의 기호가 아니고 그냥 라인이에요. 그냥 이렇게 선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 심볼의 에로. 만약에 제가 얘를 10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마크의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지겠죠. 이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디멘전 스타일. 자, 똑같이 2.5mm로 바꿀 건데 이번엔 라인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마크가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하고는 좀 모양이 바뀌었죠. 라인이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심에서부터 2.5mm 선을 그리고 간격을 2.5mm 띄우고 선을 쭉 그리되 원 바깥으로 2.5mm 더 그려주세요,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선 종류로 들어간 게 아니고 라인으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라인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 다 라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맨 왼쪽에 있는 바로 얘예요. 얘가 톨러런스라고 하는 겁니다. 공차라는 거예요. 공차라고 하는 겁니다. 공차라고 합니다. 톨러런스 혹은 공차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허용치란 뜻이에요. 허용 범위, 오차 범위란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오차 범위가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휴대폰 크기를 보니까 100mm예요. 자, 아침에 출근해서 기계를 켰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열이 안 받아가지고 작게 나와요. 차가우니까. 예를 들어서 99.5mm가 나왔네요. 기계를 몇 번 돌리니까 조금씩 커져요. 뭐 99.4mm, 99.6mm, 99.8mm, 뭐 9mm, 그러다 100, 그러다가 조금씩 더 커져요. 100.5mm, 100.8mm. 열받으니까 조금씩 늘어나겠죠. 자, 이게 이제 오차 범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까지를 판매할 수 있는 걸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너무 작으면, 케이스가 너무 작으면 들어가나요? 휴대폰에? 안 들어가겠죠. 반대로 휴대폰 케이스가 너무 크면 금방 빠져버리겠죠. 그러니까 기계의 컨디션에 따라서 제품이 크기가 조금씩 바뀐단 말이죠. 아침에는 차가워서 조금 작게 나오고 오후 넘어서는 제품이 충분히 열받았기 때문에 좀 크게 나와요.
근데 오차 범위를 설계자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판매해도 좋겠다. 이걸 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범위를 넘어가면 이건 불량품이야 라고, 이건 폐기해야 돼 라고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허용치입니다. 오차 범위에 속하는 거고 허용 범위에 속합니다. 그걸 공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품을 생산할 때 기계 부품이든 뭐든 만들 때 그 범위를 만들어줘야 돼요. 범위를 지정해줘야 돼요. 그걸 공차라고 하는데 공차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수에 대한 공차가 있고 하나는 형상에 대한 공차가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 자세, 위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하공차라고 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얘는 기하공차입니다. 만약에 기계 쪽이신 분들은 기하공차를 알고 있을 거고 별도로 조금 더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톨러런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제일 먼저 심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떤 형상, 위치인지, 자세인지, 모양인지 이걸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원이 얼마나 정확한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동심도. 혹은 두 개의 면이 얼마나 나란하게 있느냐. 혹은 면이 얼마나 평평하냐. 혹은 얼마나 직각을 유지하고 있느냐. 원통이 얼마나 진 원을 이루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원통도예요. 원통이 가공을 하면 이렇게 이 한쪽은 묶고 한쪽은 그러니까 묶어서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들썩들썩해요. 그래서 가공을 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가공이 됩니다. 이 원통 자체가 우리 눈에는 진원으로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치수를 재보면 진원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파이 0.015mm, 0.15mm 그리고 기준면은 A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얘가 기하공차예요. 사용하는 법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분야에 따라서 이건 기계 쪽, 특히 정밀 분야, 정밀 가공 쪽에서 씁니다. 우리 쪽에서는 안 써요. 건축 쪽에서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